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원래 마른 남편 살찌우라고 스트레스 주던 시댁 어른들을 한 분 한 분 응징해 주었다는 멋진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30대 중반이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큰애가 학교 들어갈 때까지 일했고 올해 일 그만두었어요. 원래 하던 일이 집에서 프리랜서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재택근무로 돈 벌고 있고요. 남편은 원래 마른 체질입니다. 먹는 양이 적지도 않은데 배도 안 나올 정도로 마른 사람이에요. 마른 사람도 나이 먹으면 배는 나온다고 하는데 남편은 배도 안 나와서 신기할 정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살이 쪄본 적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제가 잘 안 먹여서 마른 것이라며 저에게 심하게 스트레스를 주던 시부모님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원래 마른 사람을 제가 어떻게 살을 찌우나요? 시어머니도 찌우지 못한 살을 저는 찌워야 하는 건지, 워낙 잔소리를 잘하시는 시어머니지만 10년 가까이 참고 살면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고 살았네요. 얼마 전에 시원하게 모두 말해버렸습니다. 남편과 연애 기간이 4년이었는데 체형의 변화가 단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고요. 남편은 살을 찌워보고 싶다며 이것저것 먹어보기도 하고 운동도 다니고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몸무게를 재보고 2kg가 늘었다고 좋아했다가 다음날 원래 몸무게로 돌아갔다고 시무룩해지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포기하고 살게 되었죠. 마른 사람답지 않게 남편은 고기를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매일 저녁마다 고기를 해주었고요. 기름기가 많은 고기 위주로 해주었는데 항정살, 삼겹살 같은 고기를 구워주었습니다. 저녁 먹고 자기 전에 배고프다며 남편은 야식을 시켜 먹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보통 고깃집을 가면 남편은 거의 3인분을 혼자 먹었어요. 거기에 밥 2공기 먹으면서 된장국 추가 계란찜을 2번 시켰고요. 시부모님을 비롯해서 시댁 어른들은 저에게 남편 잘 좀 먹이라고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어렸을 때 집이 많이 어려운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시아버지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까봐 연락을 피하던 큰아버님과 고모님이 저에게 남편 살 좀 찌우라고 하실 때면 많이 짜증났어요. 시부모님은 물론 남편 살 찌우라는 말씀 입에 달고 사셨고요. 시부모님이 어려울 때 남편은 밥을 굶을 정도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때는 피했던 분들이 왜 이제 와서 조카를 걱정하는 척 하는지 화가 날 때도 있었어요. 이런 스토리를 알게 된 후에 남편 친가 경조사에는 안 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이 가자 하니 안 갈 수는 없었어요. 남편이 퇴근 후에 밥을 거의 2공기씩 먹습니다. 아침도 제가 꼭 차려줘서 먹고 출근하고요. 점심에 뭐 먹었냐 물어보면 국밥이나 백반을 남기지 않고 먹었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인데 일단 보기에 말랐으니 시부모님을 포함해서 시댁 어른들은 저만 보면 혀를 차면서 남편 밥을 굶기는 사람처럼 말했어요. 이게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노이로제가 걸리더라고요. 시댁 경조사에 가면 남편 살찌우라는 잔소리를 들을 것이 뻔하니 안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불참한 적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이 살찌지 않으면 내가 죄를 뒤집어 쓰니 살 좀 찌우라고 잔소리를 하게 되고 남편도 제가 하는 잔소리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을 거예요. 말로는 그런 말씀들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어디 되나요? 만나기만 하면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시댁에 다녀오기만 하면 너무 짜증이 나서 자기 전까지 무기력하게 있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시부모님이 또 저에게 그런 소리를 하시면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딱히 생각나는 멘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쪄요. 이렇게 말했고 시부모님과 어른들은 제 말은 들어주지 않으시고 남편 살 찌우지 않고 너 혼자만 찌냐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결혼하고 살 좀 빠졌거든요. 아이 2 낳고 지금 몸무게가 결혼 전보다 5kg 정도 덜 나갑니다. 시부모님도 그렇지만 남편이 한참 먹을 나이에 도움 주기 싫어서 연락도 피하던 시어른들이 이런 소리를 하실 때면 더 짜증났어요. 남편이 말라서 옷을 입으면 좀 젊은 감성이 느껴지긴 해요. 키가 평균 키이고 얼굴이 별로라서 패션의 완성이 안 될 뿐이죠. 하지만 저는 남편을 항상 듬직한 가장이라고 말해줍니다. 듬직하게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해주면 좋아하길래
그리고 시부모님은 저를 애 낳고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 취급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아이들과 놀고 먹으니 너만 살찌는 것이라고 할 때는 정말 할 말을 잃었네요. 저도 집에서 일하기는 하지만 돈을 벌고 있는데 말이죠. 일반 직장인만큼은 아니어도 남편 월 수입의 반 이상은 벌고 있습니다. 남편이 완전 마른 사람은 아니에요. 살 찌우겠다고 헬스클럽을 꽤 오래 다녀서 근육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합니다. 본인 말로는 본인이 근육이 많고 피하 지방이 별로 없어서 말라 보이는 것이라는 잠꼬대 같은 소리를. 잠- 본인 말로는 본인이 근육이 많고 피하 지방이 별로 없어서 말라 보이는 것이라는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곤 해요. 저는 맞아. 자기는 근육이 많아서 멋져. 이렇게 말해주지만 진심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작은 고모님 딸 결혼식에 다녀왔습니다. 결혼식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어른들이 다들 한마디씩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못 본 사이에 더 마른 것 같다고요. 또 같은 레파토리. 저에게 남편 살 좀 찌우라는 말씀. 저희와 시부모님, 큰아버님, 큰고모님 이렇게 원형 탁자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버님과 큰고모님 남편 말랐다고 또 한마디씩 하셨는데 시어머니께서 결정타를 날리시더라고요. 너 다음에도 땡땡이 살 못 찌우면 혼난다. 제가 당황해서 예? 하고 되물었더니 너만 살찌고 땡땡이는 점점 말라가잖니? 말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시댁 어른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욱해서 그게 왜 제 책임이에요, 어머님, 아버님도 30년간 같이 살면서 살찌우지 못한 아들을 제가 어떻게 살찌워요? 이렇게 말했더니 시어머니도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큰아버님과 고모님께 말했어요. 땡땡 아빠 한참 자랄 때 시부모님 형편이 어려웠는데 돈 빌려주기 싫어서 그렇게 피해 다니셨다고 들었다. 한참 자랄 시기에 못 먹어서 이렇게 계속 말랐나 보다. 조카가 굶고 있다는데 도움 주기 싫어서 피해 다녔다는 분들이 이제 와서 조카 말랐다고 걱정하는 척을 하고 싶냐? 했습니다. 큰아버님과 큰고모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더라고요. 그리고 큰아버님과 큰고모님은 언제 자리를 옮기셨는지 다른 탁자에 가서 식사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시부모님 모시고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가서 제가 좀 짜증내듯이 말했습니다. 큰아버님과 큰고모님은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조카가 굶는다는데 모른 채 하다가 이제 와서 조카 생각하는 척하는 게 너무 가식적으로 보인다고 다시는 그분들 경조사에 안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한참 성장기인 자식을 굶긴 어머님과 아버님이 가장 큰 잘못을 한 것이긴 하지만 외면했던 큰아버님과 고모님들도 어느 정도 잘못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래에는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부모가 있는 집에서 밥을 굶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말도 했어요. 한참 끌 때 굶고 자라서 다 커서도 살이 안 찌는 남편을 보면 저도 마음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남편 쏙 빼다 박은 큰애가 포동포동하고 예쁜 걸 보면 부모가 어떻게 먹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을 하면서 얼마나 시원했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 남편과 얘기하는데 남편도 제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장기에 잘 못 먹어서 살이 안 찌는 것 같다고 하더니 그런 얘기는 어디서 들었냐 묻는데 좀 당황스러웠네요. 제가 그때 짜증나서 즉흥적으로 한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보길래 씩 웃어주었습니다. 형제가 형편이 어려워서 조카가 굶을 정도라고 하는데 외면하고 피하기만 했던 사람들이 무슨 염치로 조카 걱정을 하는 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체질 때문에 마른 아들을 며느리가 안 먹여서 마른 것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암튼 그날 이후로 시댁에 2번 더 갔는데 저에게 스트레스 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시부모님 성격상 잊을만 하면 또 하시겠죠.
그럼 또 받아쳐야겠어요. 그럼 또 한동안이라도 저에게 스트레스 주는 말씀 안 하실 테니까요. 또 무슨 일 생기면 후기 보낼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남에게는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네요. 시어른들 앞에서 말씀 정말 잘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도 말씀 잘하신 것 같고요.